사실 예전에는 그 애호박 하나에 매일매일 가격이 바뀌는데 한 3개에 2,000원이 저는 애호박의 가격,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에 막 3,000원 네. 이러고 3,980원 이제 외우고 있어요. 매일매일 저희는 뭐 전단지도 오고 그리고 장을 봐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하니까 그리고 오이 같은 거 굉장히 오이 너무 좀 비싸요. 네, 집에서 그냥 무침해 먹는 굉장히 간단한 음식이기도 하고 일상 식탁에 있는 게 당연한 어찌 보면 없는 날이 없는 음식들인데 오이도 뭐 5개에 8,000원 뭐 이럴 맞아요, 때도 맞아요. 있고 게다가 얼마 전에 또 대파 대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다른 거는 사실 좀 쓰더라도 과일 값이 10,000원 넘어가는 거는 예전에는 생각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한 바구니 이렇게 담아도 기본적으로 10,000원이 넘어요. 네. 네. 너무 비싸고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양배추가 9,000원. 이제 양배추마저도 양배추도 이제 9,000원. 다행이에요. 저 사놨어요. 쌀 때 그래요? 사놨어요.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네, 농산물 네. 가격이 이렇게 안 잡히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농산물 가격이 안 잡히는요. 일단 작년에 작황이 안 좋았다 그래요. 작황이 안 이제 좋았다. 이상 기후 현상으로 네네. 이게 이제 빈번하게 조금 일어나는. 지금 이제 이상 기후 현상이 막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 온난화도 맞아요. 나타나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상 기후로 작황이 안 좋았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작황이 안 좋았다. 가장 커다란 원인이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산물은 수급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어느 해에 좀 비쌌다 하면 그 다음 해에 또 다 그래요. 심으셔가지고 또 항상 반복이 공급이 되죠. 막 넘쳐나는 경우가 그렇죠,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근에 농산물은 작년에 이 작황이 안 좋은 게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좀 작황이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글쎄, 근데 이제 이상 기후 현상이라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이상 기후 때문에? 네네 올해도 이게 작황이 괜찮을지 그걸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이나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을까지는 비축된 거 먹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이게-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길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좀 수입을 하면 안 될까요? 뭐 들리는 말로는 유럽에는 뭐 500원 한다는. 그렇죠. 그래서 네. 너무나 과일값 비싸고 채소값이 비싸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런 선진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 그래요?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씁쓸한 맞아요. 현실이기도 한데 네. 빨리 좀 물가가 안정되기를 좀 네, 바라는 네. 마음이고요. 자, 이게 식품뿐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또 식품만 올라가면 또 걱정을 덜한데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이게 물가, 네. 기름값이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하고요 주요 변동 요인 한번 또 짚어주시죠. 네, 유가는 아마 남자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쉽게 주유소 맞습니다. 가서 매일매일 좀 느끼실 거예요. 주유를 하실 때마다 물론 이 나라에서 유류 보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물가를 잡고는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국제 시장에서는 이 원자재 가격, 국제 유가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글로벌 금융 시장이 반응하기도 하니까요. 최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녹화 시점이 4월 중순인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지금 80달러 선 중반입니다. 85달러 이 정도 선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해의 말, 그러니까 작년 말쯤이 직전 저점이거든요. 그때 가격이 67달러 정도까지 내려갔었어요. 7달러에서 80달러가 네. 넘었네요. 70달러 선을 하회하는 수준이 작년 말이었는데 그러면 올해 들어서 꾸준히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한 분기 지났잖아요. 네네. 한 분기 만에 20% 정도 오른 겁니다. 70에서 85로. 걱정되는 게 80에서 머물러 있으면 괜찮겠는데 안 머물러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중동의 상황을 맞습니다. 보게 되면 100달러 넘는 게 시간 문제 아닐까. 맞아요. 또 걱정이 그래서 됩니다. 이 부분 이것이 왜 그러면 올해 들어서 꾸준히 올랐느냐. 물론 네. 가장 큰 것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중국을 비롯해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하겠지만 여기에다가 약간은 좀 기름을 부은 겨 그 상세 기울기를 좀 더 가파르게 한 것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렇죠. 이 부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연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생각해 보면은 2월 달에 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 쪽에서 뭐 어떤 선사들을 공격하고 이런 일이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유가가 한 번 또 출렁거렸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좀 확전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 국제 원유를 실어 나르는 굉장히 주요한 통로래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를 막아버리면은 바로 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우려가 나오니까 한 번 더 출렁거리고 따라서 아직까지는 맞겠다라고
위험만 하는데 만약에 맞게 될 경우에는 $100는 물론이고요. 월가에서 $130까지도 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30 정도면 우리 기름 아무리 정부가 보조금을 줘도 이게 그러네요. 차 못 타고 다니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네. 우리 가게 입장에서 본다면 네. 식품 가격도 오르고 야채 가격도 오르고 이제 기름값까지 오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글쎄, 드는데 그러네요. 또 부담되는 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참 저는 5월이 참 좋았어요. 5월은 푸르다 그러고 어린이날. 선물도 받고 했는데 네. 어느 순간 이제 저도 기성세대가 되면서 이제 5월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달이 됩니다. 뭐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고요, 스승의 날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지출이 늘어나잖아요. 네. 생활비는 정해져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뭔가 더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물가가 올라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식탁 물가뿐만 아니라 또 휴일이 길잖아요. 네. 여행 가자라고 하면 또 여행도 가야 되죠. 또 외식해야 되죠. 선물해야 되죠. 네. 지갑 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소비 시장 분위기 한번 좀 알려주세요. 네. 어떤 상황인지. 아니 그 전에 우리 앵커님은 양가 부모님 다 살아 계시나요? 저는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럼 네 분이시죠? 그러면 20만 원만 드려도 얼마입니까? 네. 갑자기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20만 원 좀 작은 느낌도 있긴 있고요, 그렇죠? 받는 사람은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주는 입장에서 보면 드리는 사람 80만 원 힘들죠. 네네. 아이들도 용돈 주거나 선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작게 주면 또 화냅니다. 화내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100만 원은 충분히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외식도 해야 되죠. 외식해야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졸려면 놀이공원 가야죠. 어린이들이 어리면 또 놀이공원 가야죠. 놀이공원 가거나 네네. 그다음에 또 저기 또 클 경우에 여행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올랐는데 네. 일단은 뭐 용돈을 얼마 드리는가는 각 가정에서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네. 같이 이제 외식을 하거나 그다음에 여행을 갈 때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스럽죠. 이게 이제 부담스럽다. 특히 이제 외식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이제 6월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이제 한 약 3년 전이에요. 네네. 그때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계속 높았어요. 외식값이 예. 지금 이제 저도 2월 체감하고 달부터 있습니다. 네. 약간 이제 이렇게 상승세는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네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높다.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상승률이 높은 게 거의 3년이다. 3년 동안 계속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관이나 그다음에 이제 호텔 숙박업도 비슷합니다. 특히 호텔 같은 경우에. 이거 뭐 전체적으로 안 오르는 건 안 없고요. 오르는 이제 거예요. 외식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 네. 기본적인 이제 가족 외식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점심 또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네네네. 점심 먹으면 깜짝 놀라는 게 라면에 김밥 먹어도 이제 뭐 8,500원, 맞아요. 9,000원 나오는 네. 거고 네. 그냥 갈비탕 먹으면 그냥 뭐 14,000원, 15,000원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점심을 굶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굉장한 압박을 느끼고 네. 있는 상황인데 네.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초긴축 여행. 초긴축 여행, 네. 여행을 이제 가긴 가는 뭐 거예요. 가정에 따라서 초자를 붙이기도 하고 그냥 네. 긴축 여행. 긴축 긴축 여행은 여행.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가요? 그다음에 초긴축 여행.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하는 이제 건가요? 외식을 가급적이면 자제하고요. 자제하고 여행을 가서 네, 외식 안 가서 하고요? 이제 만들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